신부전증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장으로 통과하는 혈량이 정상치의 30% 정도에 불과하여 신장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것은 마치 풍선의 바람이 빠져서 축소되는 것과 같으며, 도무지 신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여 몸이 붓고 만성적인 피로 증세가 있으며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진다. 이때 현대의학에서는 투석기로 투석할 것을 처방한다. 주 3회 시도하며 할 때마다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납니다. 신장을 모세혈관의 뭉치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 정도로 실핏줄이 많은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이 같은 신장이 한번 나빠지면 현대의학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막힌 모세혈관만 열어주면 깨끗이 치유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망가진 신장을 어떻게 되살려야 하는지 자연 섭리적인 원인과 방법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첨단 과학기술만 연구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과학은 같은 것이 아니죠.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과학과 자연은 어쩌면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연이 보호됩니까? 자연이 오히려 파괴되고 있죠. 과학 문명의 발전이 자연을 파괴하여 왔던 것이 우리의 엄연한 역사입니다. 인간의 질병은 자연 섭리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학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잘 안되겠죠. 신부전증이 오면 현대의학에서는 투석기로 투석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책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전증에 대한 현대과학과 자정요법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인 진단으로 현대과학은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망가졌다는 말은 신장으로 피가 통하는 비율이 30%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70% 정도의 모세혈관이 막혔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나 자정요법의 원인 진단은 신장의 모세혈관들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현대의학에서는 망가진 신장을 갈아치워야 한다. 망가진 신장은 갈아치워야 한다는 것이죠. 죽지 않으려고 투석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장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나 자정요법에서는 망가진 신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신장을 되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 몸을 위하여 고생 많이 한 신장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치료법은 현대의학에서는 신장 이식수술 혹은 투석기를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투석기를 이용하여 신장으로 들어가는 피를 투석기로 보내어 요산, 요소 등을 걸러낸 다음에 다시 몸으로 들여보냅니다.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3번입니다. 한 번 했다면 4시간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도 엄청 든다고 하죠. 결국 신장 기증자를 찾아서 이식수술을 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기증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망하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정요법에서는 아무리 심한 신부전이라 할지라도 목숨만 붙어 있다면 쉽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투석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여 이미 신장의 기능이 95%까지 망가진 상태에서는 매우 힘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석기를 사용하기 전이라면 식은 죽먹기라는 것이죠. 투석기를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신장의 잔여 기능이 한 20% 정도만 남아있다면 자정요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효과 면에서 현대의학은 치료는 당초부터 포기하고 목숨을 잠깐 연장할 뿐이다. 투석기를 사용해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투석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자정요법에서는 약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는 자연요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작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발도 없습니다. 치료 비용 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투석을 한번 할 때마다 고생은 물론이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거 부작 아니면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에서는 돈이 한 푼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부작용은 또 어떻겠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신장의 기능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으로 보내야 할 피를 투석기로 보내고 신장이 할 일을 투석기가 대행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신장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남는 것은 신장 이식 수술 뿐입니다. 이식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정요법에서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장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장병만 낫는 것이 아니고 100가지 다른 병도 무더기로 함께 낫는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외방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신부전증을 외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방주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에서는 신부전증 같은 것은 평소에 미리 외방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죠. 자정요법으로 10년에 한 번씩만 점검하면 신부전증 같은 신장병은 100% 외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동시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신부정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정요법에서는 모든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미리 점검하여 지금 어떤 병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를 손금보듯이 훤히 볼 수 있는 것이 자정요법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은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흐르지 못하는 피를 다시 흐르게 해야 하는데, 신장의 70% 이상 막혀버린 모세혈관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수술로도 해결할 수 없고 방사선이나 첨단 의학 장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막힌 모세혈관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의 원리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정혈요법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첨단 과학이 위대한 자연의 힘과 신의 섭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대의학에서 설명하는 신부전 투석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의 시간과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액 투석을 하려면 환자로부터 동맥혈을 끌어내어 인공신장의 회로에 연결하고 투석된 혈액을 재차 환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장소를 정맥 쪽에 설치해야 한다. 이 혈액의 출입구, 즉 블레드 액세스라고 하는데요, 출입구를 션트라 하며 혈액의 출입 방법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토관을 동정맥에 삽입한 스크리브너 션트를 사용하는 외션트법, 동정맥을 문합하여 확대시킨 정맥에 투석할 때마다 천자하는 내션트법, 이식혈관을 사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또 투석기에는 코일형, 평판형, 중공사형의 3종류가 있으며 이 중 중공사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투석기 안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헤파린을 사용하고 있다. 혈액 투석은 보통 주 3회 행하며 1회의 투석 시간은 3시간 내지 5시간이다. 그러니까 평균 4시간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불편 때문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가정투석이 전체 투석 환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돈 많은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혈액투석은 식사 내용과 물의 양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장으로 보낼 피를 투석기로 보내면 신장에게 먹이 공급을 차단하여 신장을 아사시켜 더욱 중환자로 만듭니다. 일단 투석을 시작했다고 하면 신장을 거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 남은 희망은 신장 이식 수술뿐입니다. 투석기를 오래 사용한 사람은 얼굴색이 검어집니다. 간 기능도 당연히 나빠졌다는 증거죠. 인간이 만든 기계가 어떻게 신이 만든 신장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투석의 비용은 환자 20명이면 병원 하나 운영할 정도라고 합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투석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죽어야 되겠죠. 신장이 20%, 15% 정도만 살아있다면 자정요법으로 복원이 가능하고 투석증이라도 자정요법을 서두르면 가능합니다. 이때 환자는 자정요법을 의사에게 물어보고 하겠다고 한다면 의사는 대부분, 거의 100% 못하게 할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에 순종할 것이며 이럴 때 의사는 환자를 죽이는 셈이 되는 겁니다. 신장이 망가진 원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타인의 심장을 심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간 신장에도 혈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머지않아 신장이 오그라들고 또다시 투석기에 의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장의 크기는 조그만합니다. 신장이 오염되었다, 병났다 하게 되면 신장 그 주변에도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장의 주변에 오염된 것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새로운 신장을, 건강한 신장을 그 자리에 이식했다 할지라도 그 신장은 그 자리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의항에 물이 오염돼서 붕어가 죽어버렸는데,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새로운 붕어를 그 자리에 그 오염된 의항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붕어가 오래 살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비유하면 비슷할 겁니다. 환자는 이미 기력을 상실했고 처음부터 자정요법으로 해결했다면 신장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병을 무더기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식수술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신장이 망가졌다는 말은 다른 장기들도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같은 뜻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장이 아닌 다른 장기들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장이 망가졌다라고 했을 때 위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위장이 가장 많이 망가진지는 몰라도 위장에는 다른 장기들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심장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 인체는 유기체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심장 하나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장이 아닌 다른 장기들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망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 간이 망가졌다는 진단이 나왔다면 간이 아닌 다른 장기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이 올 정도라면 다른 장기들도 일부 혹은 전부 위험한 단계에 온 것으로 보고 자정요법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정요법이라 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하여 한 가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고친다는 차원에서 이 자정요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신장이 망가졌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는 신장 외에 다른 장기, 즉 간이나 위장, 심장, 두뇌, 기타 다른 부분도 포함됩니다. 일부 혹은 전부가 망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라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서울의 길거리에 노숙자가 크게 불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어디 서울에만 노숙자가 많다고 봐야 합니까?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에도 노숙자가 크게 불어났다고 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장기의 모시혈관이 많이 막혔다면 다른 장기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체는 국가처럼 유기체의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가 고장나면 다른 곳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한때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구시어라 금순아에서, 구시어라 금순아라는 TV 드라마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금순이의 생모는 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이며 가족들이 신장 하나를 기증하려 해도 유전인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목숨이 뒤로는 상황이다. 가족이 신장을 기증하려고 해도 유전인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하지 못하여 목숨이 뒤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담당 의사가 하신 말씀 한마디, 신부전으로 투석 중인 환자는 심근경색, 심장병이죠. 심근경색 등의 위험도 안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부전증이 왔다 하면 다른 장기도 위험한 단계에 왔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의사의 말이죠. 그것도 TV 드라마에 방영되는 의사의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은 신부전증을 죽음의 병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투석을 하다가 기증자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 길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정요법을 몰라서 죽어가는 신부전증 환자들 뿐만 아니고 수많은 환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 기증자의 건강한 장기를 이식했다 할지라도 그 주변이나 다른 장기에 막힌 의혈을 청소하지 아니하면 주변의 의혈이 그곳으로 쉽사리 이동하여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도 머지않아 위험한 결과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설명하는 신부전증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래 글은 모두 신부전증에 대한 현대의학의 설명이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전문용어로 매우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치료 방법은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신부전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현대의학의 설명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전은 말 그대로 신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신체 여러가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속도에 따라서 수일간에 발생하는 급성신부전과 3개월 이상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신부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만성신부전 중 잔여 신장 기능이 10% 미만이어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 연장이 어려운 말기 신부전이 있다. 좀 내용이 깁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술은 왜 존재합니까? 종합병원은 왜 존재합니까? 필병을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권위나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고칠 수 있는 병을 가지고서 20년, 30년의 공부와 경력을 가진 의사가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면 엄청난 시간 낭비요, 자원 낭비입니다. 기존의 의술은 공부할 내용은 방대하지만 치료 효과는 미미하죠.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로 겹겹이 포장해서 권위를 부리면서 설명한 그 같은 이술은 결코 실속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치료를 고급 두뇌가 10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야 한다면 이 어찌 자원 낭비가 아니며 인력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몸은 혈액순환만 잘 되면 아플 이유도 없고 병들 이유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프고 병이 왔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혈관이 막히고 피가 잘 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숨쉬고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산소와 영양을 날아다 주는 것이 바로 혈액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첨단 과학으로도 만들지 못합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인간의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혈액이라는 것은 오직 자연과 신의 몫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생명의 비밀은 자연과 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배아복제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이 준 생명을 바탕으로 배아복제도 만드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인간이 그런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50일 정도로 살고 새로운 이세를 남기고 떨어져 나와야 하는데 혈액 공급이 안되면 그것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체세포는 세포 분열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상태로 계속 남게 됩니다. 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어버려야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들어버린 세포를 가사세포, 가사라 하면 반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수면세포, 잠자고 있는 세포라는 뜻이죠. 수면세포의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사람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나 피부가 더 늙어 보인다면 이 같은 수면세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수면세포들은 지금이라도 혈액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춘사물의 개구리가 깊은 수면에서 깊은 동면에서 깨어나듯이 활짝 깨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갑자기 피부가 고와지거나 회춘한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만병이 물러가고 아름답게 장수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문제는 방법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소변검사, 피검사를 하는데 소변검사를 한다고 혈관이 막힌 곳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잘 흐르고 있는 피를 뽑아서 피검사를 한다고 해서 모세혈관에서 흐르지 못하고 있는 피를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소변검사나 피검사를 통해서 겨우 몇 가지의 병을 밝힌다 할지라도 치료를 못한다면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MRI와 같은 초현대적인 의료 장비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병의 원인을 자정요법으로는 이미 모두 밝혀놓았고 그것이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병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곧 발생할 병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의 피검사나 첨단 장비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은 현재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도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약을 먹다가 중단했다면 약 먹기 전보다 병이 회복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약을 먹은 만큼 병이 회복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관절염, 고혈압, 당뇨, 우울증, 해소, 천식 등의 경우에 1년 동안 약을 먹다가도 약을 중단해버리면 약을 먹기 이전보다도 증세가 더 악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거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약을 먹고 있는 중에도 증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약 자체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나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중요한 질병에서 현대의학은 스스로 치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거, 두통 그렇습니다. 인체의 중요한 곳곳에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도 치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피검사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해보겠습니다. 모세혈관의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굵은 정맥혈관에서 잘 흐르고 있는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검사는 100번을 한다 해도 찌꺼기로 막혀버린 모세혈관의 비밀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현대의술은 기능이 떨어진 장기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지는 않고 장기가 못하는 것을 약이나 기구로 대신하는 응급 처방을 할 뿐이다. 그러다가는 인체의 장기는 더욱 기능을 상실하여 이식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권장하겠지만 수술 후에도 곧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가 발병하여 오래 살지 못합니다. 찌꺼기로 막힌 주요 장기들의 혈관을 열어주는 것만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이론이기에 자연의 섭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인간과 체세포는 무엇으로 태어나서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정요법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정혈요법이라는 것입니다. 인체의 최대 약점은 나이가 들수록 의혈이 많아져서 막히는 모세혈관이 많아지며 막힌 모세혈관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 스스로를 청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장에서 개발한 약물이나 기계가 아니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자정요법뿐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간단하면서도 위대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몸속의 의혈을 제거하는 공부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몸속의 의혈을 100% 모두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아서 40대의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40% 정도가 의혈이고, 또 여기에서 건강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추가 또는 감하면 될 것입니다. 50대는 50% 정도가 의혈입니다. 60대는 60% 정도가 의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혈의 비율이 80% 정도가 되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되면 사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 따라서 의혈의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10% 더하기 빼기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더 일찍 죽는 사람과 좀 더 늦게 죽는 사람, 뭐 그런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개별 차이가 심하다. 개별 차이는 심하기 마련입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80%의 의혈이 쌓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70대가 되어도 의혈이 많지 않아서 젊은 사람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들도 많죠. 또한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기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의혈의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심장과 위장이 멀쩡한 중학생이 신부전증에 걸렸다면 신장에 의혈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80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의혈의 비율이 낮으면 젊은이와 같은 건강을 누리게 마련입니다. 자정요법으로 의혈을 100% 제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100%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의혈을 대폭 줄이자는 것입니다. 의혈을 10%만 줄여도 10년은 더 젊어지고 더 장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전증 환자의 신장이 80%의 의혈로 막혔다면 그곳의 의혈을 30%만 줄여주면 완전히 회복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한 군데의 의혈을 10% 정도 줄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몸 전체의 의혈을 10%를 줄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노력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10년 더 젊어지고 10년 더 장수하기 위한 일이라면 약간의 시간과 노력점이야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몸에서 의혈을 제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막힌 모세혈관을 열어준다는 말이죠. 의혈을 10% 제거했다는 말은 모세혈관의 10%를 열어주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의혈을 제거하는 방법은 자연정혈요법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수준이죠. 그러나 그 기술의 실용화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태산이 많다고, 그리고 2070년대까지 산 넘고 물을 건너며 기다려야 한다는 그 연구팀의 발표가 2005년 5월 아침 TV에 방영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자연정혈요법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충분히 되셨다면 이제 남은 일은 자정요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 무병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